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컴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기한 출전 금지요? 국대 선발 제외요? 그런 거 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풀릴 것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재영이 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 추가 폭로자가 게시글 말미에 썼던 글입니다.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는 지난 2월 8일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이다영과 이재영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뒤인 2월 10일 네이트판에 이다영과 이재영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의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잊고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봤다며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글을 쓴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가 글에 쓴 쌍둥이 자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4명이고 4명이 쌍둥이 선수들에게 당한 피해 사례만 21개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피해자에게 더럽다, 냄새난다 같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탈의실 밖에 세워두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스케치북에 피해자와 가족을 욕하는 말을 적어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쌍둥이는 학부모가 사준 간식을 먹지 말라고 겁을 주고 시합에서 질 때마다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체벌을 가했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를 시키거나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글쓴이는 쌍둥이는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숙소 소등 뒤에 무기를 가져와서 겁을 주기도 했다고 폭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가해자들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SNS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다. 본인이 한 일은 새카맣게 잊었나 보다.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치듯 다른 학교로 가버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며칠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 대한 추가 폭로가 등장했습니다. 이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쌍둥이 배구 선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영, 이다영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먼저 전주 중산초 근영여고 배구부에서 활동했던 자신의 이력조회 화면을 첨부하고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운동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저는 두 사람 중 한 명과 같은 방을 썼다. 씻고 나와서 입을 옷과 수건, 속옷 등 샤워 준비를 저에게 항상 시켰다며 어느 날 밤 가해자들이 갑자기 저 혼자만 따로 불러 지갑이 없어졌다며 집합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토바이 자세를 30분 동안 시키며 지갑이 사라졌다.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물어 안 가져갔다고 했지만 거짓말 치지 마라. 너 말고는 내 옷장에 손댄 사람이 없다. 솔직히 말하라며 상욕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끝내 의심을 거두지 않은 그들은 감독에게 A씨가 지갑에 댔다고 알렸고 감독은 단체 집합을 시켜 가져갔다고 할 때까지 때릴 거다라는 말과 함께 A씨의 뺨을 40대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거짓말로 가져갔다고 말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A씨는 그날 이후 선생님들로부터 손버릇이 안 좋다는 등 비난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쌍둥이들은 자신의 부모 외에 다른 부모가 오는 걸 안 좋아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와도 쌍둥이 몰래 숨어서 만나야만 했다면서 그것이 걸리는 날에는 수건과 옷걸이로 몸을 구타했고 교정기를 한내 입을 수차례 때려 항상 입에 피를 머금고 살았다고 썼습니다. A씨는 부상을 입은 A씨에게 퍼부었던 쌍둥이 자매의 폭언도 공개했는데요. A씨는 경기 중 내가 발목을 크게 다쳐 울고 있는 내게 다가와 XXX아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 때문에 시합 망하는 꼴 보고 싶으냐. 안 아픈 것 아니까 뛰어라며 일어나라 했고 경기 후 집합시켜 숙소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그 당시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글을 적는다면서 그 당시 쌍둥이들이 숙소 생활이 힘들다고 했고 그런 일은 모른다고 했는데 당시 제자들이 모두 증인이라면서 나 또한 피해자였지만 쉽게 용기 내지를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는 프로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세터 이다영과 레프트 이재영 쌍둥이 자매는 왜 컴백할 수 있는지 우선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이재영, 다영의 징계 기한을 못 받지 않음으로써 추가 폭로가 나올 불씨를 남겨놨습니다. 구단은 지난달 15일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무기한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언제든지 이재영, 다영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배구협회도 두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구협회가 말하는 무기한이 피해자가 회복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과 박철우의 사례로 확인되고 있죠. 배구협회는 2009년 박철우를 폭행한 이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이 감독은 2012년 경기대 감독, 2020년 KB손해보험 감독이 됐습니다. 또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이일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구 선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고소나 고발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청장은 도내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대해 학교 안의 일을 경찰이 먼저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진 청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배드민턴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또 교육청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나설 일은 아니라면서 도교육청에서 운동부 학생 간 폭력이 특정 학교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자매에게 징계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도쿄 올림픽에 자매 선수 중 한 명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깝고 학창시절 때 저지른 것에 대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2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영 선수의 공식 팬카페 재영타임의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저희 세대 때는 폭력은 다반수였고 왕따는 물론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며 학교 폭력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충분히 어른들한테 얘기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대한민국 세상 참 안타깝다며 이재영 선수, 이다영 선수 잘못 뉘우치고 부디 상처받지 않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는데요. 또 다른 회원 B씨는 다시 피해자란 그분은 꼭 언론에 제보를 해야 했는지 보기 싫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서를 받으시지 정말 안타깝다라며 피해자를 원망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둥이자매는 올림픽을 앞두고 국대에 꼭 있어야 하는 선수라며 많이 반성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코트에 돌아와 주길 바란다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1위를 GS칼텍스에 내준 흥국생명은 은근슬쩍 쌍둥이 자매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구계를 장악한 그들의 영향력과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무기한 징계에 그들이 컴백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쌍둥이 자매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